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음 달이면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공사에 들어갑니다.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터널 개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유출 등의 타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바다 건너 경남 남해까지 차로 10분 만에 연결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남해 해안가를 빙 둘러 1시간 30분 5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했던 거리가 단 7.3km로 줄어듭니다. 여수와 남해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다음 달 첫 삽을 떠 오는 2031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전남 동부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부 경남이 해저터널로 가까워지면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큼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두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비교했더니 여수시는 유출 통행량이, 남해군은 유입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출근과 등교는 여수에서 하지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해군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은 열악한 여수시 정주 여건을 남해군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광양만권의 인구가 경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도시 소멸도 또 연달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남해 여수가 해저터널에 뚫리게 되면은 경상남도로 빠질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해저터널과 연계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 순천 고속도로 연결, 여수공항 활성화 등 그동안 미진했던 수건 사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여튼 남해 쪽에는 관광객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도 좋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전라도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라도는 더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지요. 이미 남해군은 인구 10만 생태 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발전 전략 용역을 통해 29개 핵심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8년.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해저터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산불 발생에 대응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시군별로 산불 방지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 헥타르와 등산로 712km의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올봄 한평과 순천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한 5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952헥타르가 불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진로교육을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전남 진로교육 박람회 폐막식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내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천망 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열린 진로교육 박람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만여 명이 방문해 진로 진학 교육을 체험했습니다. 내년 나라 산림 규모를 확정하는 국회 예산 정국 속에 앞서 삭감된 정부안을 받은 광주시는 국회에서의 부활을 기대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광주 몫이었던 국회의원 배정이 무산되면서 지역 예산 챙기는 것이 안개 속이 됐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총선 전 마지막 산림 확보 전쟁 결과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광주 국회의원은 조정소위에 단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경만, 김회재, 양양자, 이용빈, 이영석 등 광주 전남 5명의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조정소위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영암무안 신안지역구의 서삼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만큼 광주 전남 예산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광주 순번을 전북 몫으로 돌리는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정소위에 들어간 건 지난해뿐입니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4년 연속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믿을 구석마저 사라진 광주시로서는 140억 원 상당의 인공지능 실증센터 예산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등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살리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 감소에 따라서 지역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에 여야의 갈등까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광주의 예산이 얼마나 살아날지 총선을 앞둔 지역민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이 입학 정원을 모두 2,0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가 의대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의대로부터 오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을 접수한 결과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하고 의정협의체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내년 4월 말까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는 2025년 입시부터 지역 고교 출신 또는 부모의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 전남북 출신 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환자 3명 중에 1명은 거주지 박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라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타시도 원정 진료 비율은 전남이 74.8%로 가장 높고 충북 60.2%, 경기도 53.7%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은 것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5년 목포 원도심에 문을 열었던 헌혈의 집이 28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 이동량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으로 옮겼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헌혈의 집 유달센터. 28년 동안 소중한 혈액 나눔의 공간이었습니다. 원도심에 있었던 헌혈의 집이 목포 하당으로 이전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주차장 부족 등 헌혈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되고 또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헌혈자분이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따라서 헌혈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새롭게 이전한 헌혈의 집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전열 헌혈만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성분 헌혈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추가돼 혈소판 헌혈도 가능해졌습니다. 평일이지만 헌혈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등 헌혈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헌혈 참여도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여기로 이전했다고 해서 직장하고 가까워가지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어요. 광주 전남 헌혈자 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11.35%가량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조금씩 헌혈자 수가 늘고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혈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할 수도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 실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엑스포 K문화청소년 페스티벌을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무용대회와 세대공감 음악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초로 열린 제1회 전국 무용대회는 전남뿐 아니라 광주와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03개 팀이 출전해 힙합과 댄스 스포츠 등 여러 종목에서 춤 실력을 겨뤘습니다.